안녕하십니까.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오늘은 각국의 뒤흔든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서오세요! 뭔가 같은 톤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까불면 안 되는 분위기 같은데. 내가 괜히 까본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볼씨? 저는 요새 잘 지냈는데 이런 거 초대하니까 제 오프닝 어땠냐고요? 옆에 있는 거? 제 오프닝 어땠냐고. 오프닝 어땠냐고? 형님 잠 좀 깨셔야 돼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꼽사는지 알려드리자면 영국에서 약간 범죄 좀 잡으려 할 때 무슨 네. 당점하는 것처럼 조대해가지고 현장에서 잡혀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잡혀가나. 경찰이 왜냐면 프로필로 오시니까 좀 그렇죠. 좀 쪼셨군요. 말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뭐 이런 키워드 나오면 무조건 나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권일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교수님 첫 회 같이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네.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네. 좀 서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고 또 온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여전하죠, 그쵸? 네, 여전해요. 분위기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은 그러면 다른 나라 그런 살인 사건이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범죄 유형과 범죄자들의 연구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각 나라를 뒤흔든 충격 범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신가요? 일본은 1988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태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저도 알 정도로 엄청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이라고 해서 알바를 하고 기거하고 있었던 여고생을 납치를 해서 41일 동안 이제 감금을 해서 성폭행을 한 다음에 살해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충격적인 건 그 살해를 한 뒤 그 시신을 드럼통에다가 콘크리트랑 같이 묻어 은폐를 한 거예요. 89년 3월쯤 그 소년이 다른 사건 때문에 경찰에 잡힌 거죠. 근데 거기서 사실은 그런 일을 했었다 스스로 말을 해서 그때 발각된 사건이거든요. 다른 범죄로 잡혔다가. 다른 범죄로 잡혔다. 근데 이게 왜 끔찍하냐면 여고생 신상은 다 밝혀졌었는데 소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신상이 공개가 보도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큰 이슈가 됐었죠. 법을 바꿨어요? 그 때문에? 아니요, 아직 그 소년법은 이제 있죠. 가해자들은 그러니까 그때 잡혀서 소년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네. 거기에 들어가서 출소를 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그런 걸 이제 바탕에서 나오는 뭐 콘텐츠 굉장히 네네네. 많잖아요. 아, 그쵸, 한국에서 그쵸. 또 큰 이슈인가 봐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법에 적용되는 연령을 지금 낮추는 법률들이 네, 맞아요, 진행이 맞아요. 되고 있어요. 유명한 미친 사람들 미국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만 뽑았거든요. 찰스 맨슨이라고. 네네네. 1969년도에 유명한 살인 사건인데 본인이 컬트 우두머리예요. 찰스 맨슨 시키면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세뇌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 이 집에 가서 그 집 앞에 로먼 폴랑스키 유명한 영화 감독 집이었어요. 그분 부인이 유명한 여배우고요. 샬론 테이트 거기 시켜가지고 들어가서 샬론 테이트 살인했고요. 5명 한 번에 살인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그 폴즈 코피 상속자도 죽었고 코디도 죽었고 하필 그분이 또 임신 만석이어가지고 제발 아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잔인하게 정말 유명한 사건이고요. 이건 20세기 최악의 살인마로 불리는 찰스 맨슨.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찰스 맨슨? 저 미친놈. 그 이후는 어떻게 됐나요? 그 살인 사건. 1972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2017년에 결국 사망을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 영화 나옵니다. 그 내용 바탕으로 각색해가지고 혹시 영국에도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의사이자 하루심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쇄살인범으로 1975년부터 23년 동안 공식적으로 215명
비공식적으로 400명 이상 살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되게 존경하고 절대 그렇게 안 생겼다고 말하거든요. 노인들은 많이 죽였으니까 이렇게 주사로 모르핀 같은 거 좀 과도량으로 많이 주면 좀 의심스럽지 않게. 그래서 이 사건이 밝혀진 계기가 자기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왔다 가고 나서 사망을 했다는 것을 알고 매장한 시술 꺼내가지고 부검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약물이 나와가지고 이런 죽음들이 많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을 해요. 약물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예요? 근데 여러 심리도 중요하지만 식품원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몰피인을 넣어가지고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거룩하게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또 멕시코에서도 엽기적인 사건 하나 있었어요. 2007년에 어떤 여자친구를 토막 살해한 호세 루이스 갈바라고 해서 작가였던 갈바 집에서 시인척 본능이라는 소설과 함께 그 여자친구의 시체를 발견했었어요. 살펴보니까 여자친구의 그 입육을 그 요리를 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충남에서도 큰 충격이었죠. 뭐 해너볼 렉터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의 별명이 엘 카르니발이었어요. 해너볼. 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교수님 이제 많은 사건들을 이제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아직까지 좀 잊을 수 없는 한국의 사건이 뭐가 있으실까요? 모든 사건이 다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막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 더 가슴 아프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제 범죄자들은 공개 수배를 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멕시코는 우리는 지금 웬만한 데에서 다 뭐 택시 타면 택시에도 또 포스터 같은 거 이제 붙어 있고 사람들이 그냥 조심하라. 어딜 가도 은행 문에서 은행 만약에 예를 들어서 털려고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범죄자 그 얼굴이 따따따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어딜 가도 멕시코에서 이제 볼 수 있고 물론 인터넷도 그렇고 뭐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은 약간 광고가 뜨는 것처럼 거기서 그 사람들 이제 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어에서 in the public interest, 뭐 공익을 위해서 판단하면 다 공개하는 거예요. 뭐 요새 인터넷에서 그 National Crime Agency 웹페이지 들어간다면 다 있고, 뉴스에서 물론이고, BBC TV에서 매월마다 하는 크라임워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 달 되게 잡고 싶은 범죄자는 CCTV까지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 봤으면 전화 좀 해보라고.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거기도 있군요. 미국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폐지됐지만 한참 정말 인기 많았던 황금 시간에 나오고 America's Most Wanted이라고 해가지고 호스트 그 진행자분도 원래 주변 가족 중에 그 살인의 아픔을 당하셨던 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막 사명감 가지고 진행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America's Top 10 범죄자들 그 사이트 들어가서 막 그냥 취미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내가 그 사람 봤나보다 그런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포상금도 어마어마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노리는 분들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개 수배.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범인을 알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수배할 때는 얼굴을 그냥 공개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 이 수배된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네. 그리고 형을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처벌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것을 삭제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 사람은 인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온라인상으로 막 공개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전단지 붙이면 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그걸 유명하잖아요. 먹샷. 그럼 먹샷 그렇죠. 찍죠. 먹샷도 엄청 많이 찍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봤을 거예요. 많이 네. 봤죠. 그 누구나 볼 수 볼 있는 수 거예요.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범죄자, 원하는 그 주 이름 플러스 범죄자 이름 치면 그 사진 나와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머그샷 진짜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마약 왕 에스코바르. 에스코바르의 목샷은 웃고 있잖아요. 네. 번호 딱 들면서 그게 진짜 처음 봤을 때 소름 돋았어요. 그 목샷에서 웃는 사람이 그게 흔한 일인가요? 그리고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친 우리가 짓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이해할 정도까지 수가 가버리면. 없어요. 그냥 뭐 마약이나 술의 영향 때문 아니었을 거예요. 2006년도에 잡힌 한국의 연쇄살인범도 현장 검증을 하고 차를 타고 갈 때
마스크를 씌워놨는데 자기가 입을 막 움직여갖고 마스크를 내려가게 하고 바깥을 쳐다보면서 웃는 장면이 찍혔었어요. 오, 일부러 찍히고 일부러. 싶었나 봐요. 뭐 이렇게 와 있는 기자들, 이 방송을 보는 뭐 사람들 세상을 막 비웃는 거예요, 그냥. 일본은 머그샷을 사용하지 않는데 얼굴, 이름은 이제 공개는 하죠. 일본은 이제 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TV나 뭐 신문 그런 데서 신사를 공개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콘크리트 사건 때처럼 피해자 얼굴도 가끔씩 가다 이제 공개가 될 경우도 있어요. 아까 사건은 또 미성년자였잖아요. 공개를 안 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박을 하거나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얼굴 공개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한국은 먹샷은 일단 뭐 이제 체포가 되면 머그샷을 찍어요. 찍기는 찍는데 모든 범죄자를 찍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거나 상습범이거나 강력범죄들, 성범죄자들, 사기범죄자들 이렇게 몇 가지 죄명에 대해서 찍고 그래서 경찰만 보관을 해요. 공개 안 해요. 바로. 공개 안 하고. 강력범죄 중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사진을 공개하지는 마라라고 하면 또 못해요. 범인이? 네, 범인이. 있어요. 범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개하는 걸 결정은 나요. 난 지금 사진 내보내지 마 그러면 신분증 사진이나 옛날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한국에서 사건 있을 때마다 밑에 보면 뭐 댓글은 다 신분 공개해라 뭐 맞아요. 많이 하죠. 그거 일본도 마찬가지. 이런 논의들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볼. 신상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니면 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저질렀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저지른 순간 내가 인권 같은 거 포기한 거고 그분의 인권보다 이 피해자의 인권 더 중요하니까 가족까지 피해보면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좀 좁은 나라다 보니까 네네. 그것만 걱정되는 부분인데 범인은 공개해야 돼요. 저도 동감하는 게 그런 인권이 아예 없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는데 이미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일을 저질렀고 그 죄를 앞으로 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상 공개 같은 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해야 저는. 된다. 저는 일단 조사할 때는 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는 공개 안 하는 건 맞고 근데 입건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거다 이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그때 공개하는 건 맞고 입건되면. 그래야 추가적인 목격자 잡거나 뭐 증거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공개 100% 해야죠. 아, 100%. 근데 아까 정말 진짜 공감하는 이 말씀이 네. 가족들이나 자식, 자녀들, 부모들 이런 사람들까지 막 낙인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교수님 그러면 우리는 인권이랑 처벌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참 예민하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 범죄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내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인권은 다른 개념으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법에 규정을 해서 인권을 침해하겠다. 거주, 뭐 생활 이거 다 침해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 그게 처벌이잖아요. 그럼 그 처벌을 하는 것이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인권은 뭐냐면 그렇게 처벌받는 과정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 예를 들면 뭐 질병에 감염됐는데 치료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권의 문제고 그건 침해고. 그래서 프로파일링 이렇게 하실 때 면담을 보실 때 그런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끔 또 조심을 많이 굉장히 하시겠네요. 조심하죠. 그렇죠? 특히 그런 부분들은 한국 경찰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또 생각을 해요. 이 정보 내가 얻으면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다. 정말 위험한 상황 그 처해 있어요. 미국의 테러 사건 때 미국의 테러 사건은 했던 건데 강압 수사 네. 하잖아요.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 고문 같은 거 하고. 지금은 좀 그렇지 봐야죠. 못하지 이거 않죠. 침해지만 충돌을 하잖아요. 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과연 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 너무 그러니까요. 논란이 진짜 그거 같아요. 미국도 엄청 논란이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범죄 얘기 말고 우리 교도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 그거 더 가볍나요? 아니 이제 좀 이런 건 있잖아요. 이 나쁜 놈들을 처벌하는 얘기니까 네. 조금 이제 속이 시원할 수 아 있어요. 그렇죠. 네. 포인트. 일단 뭐 교도소에 혹시 뭐 가보신 분 안 계세요? 혹시요? 가보셨어요? 저는 체험만 했고요. 어디서? 아, 궁금해가지고. 한국에서? 아, 미국에서.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그
그 하루 그 약간 그 뭐야 수학여행 하듯이 네. 청소년들 위한. 아. 그러니까 우리 10대 애들 약간 양아치 애들 위한. 예, 예. 그 양아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럼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교도소가 거긴가? 그 섬에 있는. 알크트레즈. 거기도 제가 옥살이 체험했던 곳 중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거기 하나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알카트라스 어느 위치에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아이 섬이고요. 섬인 만큼 탈출하기 힘들어요. 그 유명한 알 카폰 깡패 중에 거의 그 원탑 거기 간 적도 있고 데블 아일랜드인가 아일랜드. 정말 탈출하기 힘들어요. 일본 유명한 교도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가장 탈옥하기 힘든 교도소였다라는 교도소가 있는데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아바시리 교도소라는 곳이 있어요.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홋카이도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있잖아요.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범죄자들은 지내기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일본어로 고역호샤조 네. 히라야 샤보라는 가운데에 감시실이 있어요. 거기에 오각형으로 쭉 뻗어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거기 감시실에서 한 번에 감시를 할 수 있어서 이제 탈옥하기 힘들었다. 아, 그러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이랑 미국 완전 후도를 하는데 영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교도소는 많긴 많은데 이게 A급에서 D급으로 나눠 있어요. A급은 제일 심한 거고 D급은 약간 화이트 컬러 크라임 하는 좀 기숙사처럼 돼 있는 거. 경범죄들. 제일 영국 사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A급인 맨체스터 교도소라고 하거든요. 1990년에 폭동 있어가지고 한 25일 동안 옥상에 올라가서 밴드로 교도소의 상황 너무 힘드니까 좀 그 리모델링 좀 해달라고 뭐 그런 거. 제가 아까 말했던 헤럴 신문도 거기 좀 한동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유명한 교도소가 당연히 있죠. 청송교도소로 유명한 교도소가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보호관찰, 보호감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을 끝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출소를 안 시키고 따로 막 감호하던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흉악범들만 모아놓는 곳이 청송감호소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경북 북부 교도소라고 이제 공식 명칭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도 강력범죄자들만 상당수가 이제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교도소 한쪽이 완전 절벽이에요. 탈옥이 아예 굉장히 힘들고 수감자들끼리 만나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90% 이상이 거기는 이제 독방으로 돼 있어요. 그 운영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좀 비공개로 되어 있죠. 그냥 미국 유명한 교도소는 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콜로라도 ADX 플로렌스라고 슈퍼맥스 교도소 있어요. 그만큼 보안 중요하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동안 그 1인실 쓰는데 1시간만 교육시간 주어지는데 나머지 23시간 그 1인실만 거기 있고 그 1시간 동안 운동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데 그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범죄자끼리 지네들끼리 뭐 짤 수가 없어요. 동선이 안 겹치니까. 화킨 구스만 로이랑 그 엘차포. 탈옥은 두 번 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탈옥했냐면 빨래하는 뭐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네. 거기서 다 뭐 이불 넣고 다 그러는데 거기를 숨어서 나가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탈옥이었고 그래서 알티플라노로 보내죠. 여기는 보안 수준 장난 아니에요. 절대 못 나간다. 터널을 만들어서 탈옥했었어요. 그 터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교도소에 한 1.4km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터널을 시작해서 덤을 받아서 이제 자기 방까지 왔어요. 그 샤워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CCTV 약간 좀 가려져요. 어느 날 만났죠. 그 날 만났었을 때 TV 소리를 크게 틀고 바로 내려갔는데 다시는 못 봤어요. 나중에 뉴스나 뭐 기자들을 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었어.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멍에 들어가는데 정말 좁고 영화처럼 탈옥한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아주 그게 자존심 스크래치 되는 거죠. 엘차포. 지금 거기 지금 하는 중이에요. 옥살이 중. 그렇죠. 그때 입도를 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는 탈옥은 초와의 탈옥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라토리 요시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어를 이제 초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그 사람은 탈옥을 4번이나 하셨어요. 그중 한 번은 아바시리 교도소에서 한 번을 했고 탈옥을 어떻게 했냐면 된장국이 나왔는데 그 된장국을 몰래 세창실에 이렇게 뿌려갖고 망가뜨리고 그러고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을 4번이나 했는데 교도소 밖에서 살았던 시기가 3년이나 된대요. 옛날에 사람이 눈으로 했던 감시 장치를 지금 전자장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사각지대가 없어요. 움직임에 따라서 센서가 이제 경보를 울리기도 하고 조금만 이상한 동작만 있어도 감지를 하니까 이제는 탈옥하기가 너무 어렵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혹시 관상 같은 거 잘 보시나요? 관상. 이제 합정이나 홍대 가면 많이 가죠. 어쨌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음식이나 음악 같은 것, 노래 같은 것도 추억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노래 들으면 이 사건 무조건 생각나겠어요. 있어요. 그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더운 여름에 살인 사건이 나서 현장을 갔는데 막 지쳐 있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그 건너편에 그 이 레코드 음악 하는 가게에서 그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음악,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이쪽에 막 살인 사건이 끔찍하게 나 있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상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상 받을 때 그 배경음악으로 또 에버그린이 나오고 그래서 참 만감이 교차하죠. 자, 우리 이제 무시무시한 범죄들과 범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생각들이 아마 생기셨을 것 같아요. 뭐 크리스는 어떠셨어요? 교수님과 함께 하니까 좋았고요. 제가 그 노트북으로 진짜 많이 뵙다가 그런 사건 자주로 봐요.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걸 더 듣고 싶은 마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프로파일러랑 만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살짝 긴장됐었는데 뭐 문제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으니까 아니 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이코패스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는 퇴직을 하고 나서 어둡게 산 삶을 좀 이제 마감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뭐 범죄를 처벌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무거운 얘기지만 그렇죠. 또 교도소에서 처벌받는 놈들 또 생각하면 기분도 좀 전환되고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별다리 연구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혹시 이렇게 면담을 할 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범죄자들 그 방 안에서 그냥 냅두고 약간 행동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 노하우인데 이거 수사를 좀 받아본 사람 같은데 범죄자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피의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누가 나를 도움을 줄 사람이 올 것이냐 압박을 할 때는 의자를 다 치워버리죠. 아무도 너를 도와줄 도와줄 사람이 사람이 없다. 없어. 이런 표현이죠.